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기화면접 예상 문제풀이. 자, 오늘은 제 13장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1편에 이어 2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문제마다 관련된 사진 자료를 첨부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헷갈리기 쉬운 문제는 강의를 하면서 보충 설명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토론방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어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모르면 너무 불편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겠죠. 자, 그리고 한국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문화를 모르면 괜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하면 너무 불편하고 또한 생활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휴전선, 38선이라고도 하죠. 2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국회입니다. 3번.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직접 출마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투표 참여입니다. 4번.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차용증입니다. 5번. 나와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계약서입니다. 6번.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7번. 일자리가 없거나 직업을 잃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실업이라고 하죠. 속된 말로 백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백수, 여자는 백조라고 하죠. 8번. 한국의 방송국을 말해보세요. KBS, MBC, SBS, EBS가 있습니다. 9번. 대한민국의 교육방송은 무엇입니까? EBS. 10번. 대한민국의 신문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11번.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만들려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시청이나 도청에 가야 합니다. 12번.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남에게 빌려줄 때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13번. 당신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가서 해결합니까? 법원입니다. 14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월급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입니다. 15번. 애국가의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말해보세요. 자, 다른 점은 앞부분은 다른데 후렴은 같습니다. 자, 앞부분 1절, 2절, 3절, 4절 다 다르죠. 그러나 후렴부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고 이 뒤에가 같은 점이죠. 16번 출산 이후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을 먹으면 젖도 많이 나와서 애기한테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17번 2018년 대한민국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도시는 어디입니까? 평창입니다. 강원도 평창이죠. 18번 추석날에 주로 하는 전통놀이로 여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줄을 지어 빙빙 돌며 놀이를 하는 것은 무슨 놀이입니까? 강강술래입니다. 19번 임진왜란 때 우리 군사가 많아 보이게 하려고 여러 사람이 동그랗게 서서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며 노래하던 것에서 유래된 것은 무엇입니까? 강강술래입니다. 20번 신라 제24대 왕으로 영토 확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제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한 왕은 누구입니까? 진흥왕이죠. 화랑제도 그러면 진흥왕입니다. 화랑제도, 진흥왕. 그리고 화랑제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김유신 장군, 그리고 화랑관창 이렇게 기억이 나죠. 자, 21번 신라의 24대 왕으로 화랑제도를 인재 양성을 위해 조직한 제도로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신라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왕은 누구입니까? 진흥왕입니다. 22번 1960년 3월 15일에 여당이었던 자유당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선거에서 개표를 조작한 사건이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3.15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23번 진흥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조직한 제도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입니까? 화랑제도입니다. 대표적인 화랑은 누구였죠? 화랑관창. 자, 24번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입니다. 25번 1인 또는 일정한 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입니까? 독재 정치입니다. 26번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 이념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27번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이념은 무슨 체계입니까? 자유시장경제체제입니다. 28번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직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29번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간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30번 헌법이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 원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31번 헌법의 기본 원리를 말해보세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 국가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통일입니다. 32번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법이 없으면 사회 혼란과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은 국민들이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33번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말해보세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34번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보세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입니다. 35번 헌법에 있는 국민의 의무를 말해보세요.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36번 인적자원개발 및 학교교육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교육부입니다. 37번 우리나라의 교육, 학교 교육 등과 관련된 일을 맡아보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교육부입니다. 38번 민주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입법부, 국회입니다. 39번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사법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화 면접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꼭 좋은 소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